주식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 내지는 이제 하락 국면, 하락을 좀 보이고 있죠. 시장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이 흐름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라기보다도 이제 조정이 조금 있으니까 개인 투자들이 시장 자체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종목이 중요한 장이 있고 시장이 중요한 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더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시장 흐름을 보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이 시장이 말이죠.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 지금 나스닥 선물은 조금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주가가 좀 빌빌대고 있죠. 반도체 주가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가 비중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이제 작년에 워낙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좀 보시면은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꼬꾸로 자빠져 있고, 지금 데드 크로스가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형태를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21선이 61선을 지금 하향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나스닥을 주로 많이 놓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주들이 아무래도 나스닥에 좀 포진되어 있는 종목 군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도 더 안 좋죠. 지금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어때요? 21선을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얘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진바닥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중기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닥을 찍고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격이 벌어져 가지고 셀링 클라이맥스가 나온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처럼 엉성하게 올라 있다가 이렇게 나올 때는 주가가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240일 정도 해놓고 좀 더 길게 한 300일 정도. 요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빠져 내려와서 지금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자리고, 주가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바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 단기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꼬리 자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가 됐든 이건 기간 조정이 눌렀다가 기간 조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세 내가 잘못 생각했다. 관세 안 매길게 이러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요런 이제 바닥 확인 과정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들어올렸지 않습니까? 요런 확인 과정.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어쨌든 기간 조정이 나와야 돼. 요렇게. 왜냐면 얘가 이제 쭉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 거거든. 데드 크로스 나와서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 가지고 주가하고 이제 조금 좀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오작교에서 견우 직녀 만나듯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안 가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도 가기도 하고 아주 재수 없는 경우는 이제 요렇게 밑으로 좀 쳐졌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요 밑으로 확 쳐져버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요런 식으로 요 1번의 형태로 해서 좀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량 죽이는 자리거든요. 거래량을 죽이는 자리, 거래량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자리로 돌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4월 2일 날 상호관세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전에는 주가가 뭐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잠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2번 인하한다든지 뭐 트럼프가 약간 유연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올라오는 거지 본질이 바뀐 것은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나오는 그런 자리에,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이 좀 지나봐야 뭐가 이제 얘가 좀 유연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단은 우려감이 좀 더 많은, 경계감이 좀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락해가지고 여기도 이때는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서 좀 유연하게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올라온 거고, 근데 관세를 일단 매겨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자동차에 대해서 매겨버렸잖아. 그건 이제 자동차 부품은 그럼 괜찮나 했는데, 부품도 엔진이라든지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 그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 없이 일단 매긴다 그래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강행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경계감이 들어버린 거죠. 경계감이 들어가는데 오늘 같은 날 정강 후약이 전약 후강이 나오겠어요? 전약 후약으로 더 빠져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1일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하락 모드라고, 특히 내일까지는 그냥 하락 모드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 4월 1일, 4월 2일이 4월 1일이 어디 봅시다. 수요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눈치를 보더라도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더 매도를 좀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좀 무마가 되면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다시 쳐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저걸 한번 보면은 그 시간 외 GM 같은 게 한 7% 정도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아침에 그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래도 조금 일말의 기대 심리를 가졌는데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GM 포드는 미국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한 7% 빠졌단 말이죠. 얘들이 직접 강행을 해버리니, 그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조차도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에서 한 40% 정도를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한 3분의 1 정도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들어와. 근데 미국에서 생산한 게 아니니까 이 GM 포드도 미국 회사라 할지라도 관세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주가 하락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이 일단은 좀 더 이어지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좀 해먹을 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한동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여기 이제 좀 밑으로 처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밑으로 처져 버린 거예요. 관세 막 트럼프가 막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어떤 구도.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는 요 흐름이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을 계속 이렇게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 이제 가격 조정 세 달. 뭐 네 달째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이게 12월 중순에 고점 찍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이어져야 돼요. 아니 그게 뭐 계속 상승했는데 한없이 주식이란 게 가냐고. 그 대신 미국에는 강력한 카드가 있어요. 이 강력한 카드라는 게 뭐냐면 FOMC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언제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인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미국 경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AI 시장이 태동이 되지 않았으면 미국도 작년까지 좀 빌빌 이렇게 하락장이었다가 뭐 이런 흐름이었을 거라고. 근데 AI 시장이 되니까 거꾸로 상승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빠져야 되는데 금리는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기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긴 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딴판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증시를 보면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잘 봐요. 중국 증시 옆으로 기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형태를 보면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중국하고 연관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 관련주라기보다는 약간 중국 관련한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을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증시 사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중국 증시는 짱짱하잖아요. 이게 이제 쭉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 쭉 올랐다가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은 아까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 올랐다가 이게 미국. 그러니까 이 중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빠졌다가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빠졌다가 이제 이 정도 올라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좀 빠져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렇게 했다가 지금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쪽 관련한 종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반도체가 오르는 이유, 포스코, LG화학이 오르는 이유, 그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자동차가 조금 반등을 했죠. 그건 31조 투자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생물보안법에 아주 바이오 좀 움직였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은 미국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AI 관련주 미국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하이닉스가 좀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미국 관련한 종목 군단들이기 때문에 좀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중간선상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옵니다. 그래 거래소 시장도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처럼 빠지진 않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거꾸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추종을 하고,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가 없거든. 대부분 경기 방어주, 우리가 말하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방어, 통신주라든지 이런 방어 성향 종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죠. 미국이라기보다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다 보니까 좀 더 비빌대고 오는 것이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철강 화학을 위시한 이 경기 민감주,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연결된 경기 민감주, 중국하고 연관된 중국의 철강 이런 것들을 감산한 신장지구에서 감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 감산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10%가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철강 가격이 좀 꿈틀댄다든지 화학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조차도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국발 모멘텀에서 촉발이 돼서 움직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런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장기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게 장기 골든 크로스. 이 61선이 121선을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눌러주는 자리인데 21선을 보면 21선이 꼬꾸라 자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전후까지는 일단 내려오고 보는 거예요. 저건. 그 21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안 되거든. 그래서 네가 지지된가 안 된가 보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21선 자체가 이미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 가지고 꼬꾸라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좀 더 기든지 재수 없으면 밑으로 빠지든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약간 밀린 듯 하면서 좀 기고 있는, 이렇게 빠졌다가 이 전저점 자리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옆으로 기긴 하는데 밀린 듯 하면서 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뭐 기회는 오긴 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호관세 4월 2일 날 뭐 발표한다고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경계성이 강하니까 그 전에 뭐 매수해도 제가 이제 조금 방망이 작게 잡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밀리는 자리에서는 이게 이제 잘 가다가도 윗꼬리 쭉 달고 음봉으로 막 10% 가다가도 마이너스 5% 떨어져 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어떤 매매 아니면 쉬시든가 이렇게 이제 잡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매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지금 뭐 4월 2일 날 관세한다는데, 어쨌든 미국 업체든 뭐든 그 상관없이 지들은 관세를 매겨 가지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서 이 공공부채, 정부의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효율부 머스크 앞세워 가지고 감원을 쳐버리고 이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를 삭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얘를 유연성은 두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매긴다 이거죠. 그러다 이것을 자동차를 통해서 확인해 줬기 때문에 해가 좀 4월 2일 전에는 조금 밀리라는 성향을 기본적으로는 21선까지 내려오고요. 좀 내리라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21선 지지력 테스트 21선 꼬꾸라 자빠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좀 재수 없으면 좀 21선 일시 깨가지고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매매하면 된다고. 그 정도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시장을 무시하고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이제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약간 정체 구간에서 좀 관망 모드를 보이는 상태에서는 막 하는데, 지금처럼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창이 쭉 좀 당겼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종가까지 이제 질질 밀려버리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에는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차례 해갖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관리만 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기고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지금 밀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같이 던져버려 가지고 주가가 이제 가던 놈들도 계속 밀려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남은 거 수익 난 거 아니면 본전에 근처에 있는 거라도 좀 팔게 돼. 개인 투자들이 보면은 좀 많이 빠진 것을 좀 파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일단은 좀이라도 남는 것을 팔라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지금 현재 빠진 자리니까 이거 매수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지금 분차트 쫙 빠지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푹 빠지니까 이제 저가 매. 근데 분봉상 그렇다는 거고 일봉상 보면은 조금 흐름이 조금 더 밀리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는 매매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 근데 얘는 꼭 매매해야 되겠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매매해도 되겠지만 비중을 약간 평소보다는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여차해갖고 좀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매매하려고 그러면 이게 물려버리는 거야. 아까 그 구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4월 2일 전까지는 좀 경계감이 그러면 내일 그다음에 월요일까지는 조금 더 밀리라는 성향. 이제 가격 메리트가 푹 빠져놓으면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 이제 빠졌다가 저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 내일 정도 가면은 좀 더 밀려가지고 21선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하러 올라오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갖다 지금 매수 내일 밀려버렸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하고 종목은 분명히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지수가 옆으로 기고 쉬는 자리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더 밀릴 자리가 있고 더 밀릴 거로 판단될 때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를.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먹잇감을 쉽게 얘기해서 하더라도 조금 약간 단기 성향으로 뭐 이렇게 좀 매매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종목 분석 자료 올려놓고도 이제 종목들 보면은 이제 또 APR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끌고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단타감으로 좀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하는 것도 약간 은연중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천재투자 TV를 잘 활용을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잘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장중에 실시간 계속 시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지금 지금 저 지수 얘기한다고 방송하고 있는데 한 30분 시세를 못 보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계속 연달아서 이제 방송하면 시세를 제대로 쳐다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장중에 계속 시세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이 또 매매 포인트 오는 종목들 또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딱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에 들어가서 딱 매매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확한 매도 급소 이 변곡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오르고 채팅 어플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에서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싹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료로 다 리딩을 해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지금 팔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잠깐 흔들려도 들고 가가지고 대박을 쳐버려야 되는 건지 이걸 이제 전문가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르고 채팅 어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무료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